내게도 저런 시퍼런 젊음이 있었던가. 불빛에 물든 세상, 떠들썩한 세상이 온통 초록빛이다. 흥건하게 번져오는 녹음이 산을 넘다가 풍덩 강에 빠진다. 바삐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고 있나 의문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절이 길을 만나다의 달빛 여행자 이지영입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글은 목필균 시인의 푸른 6월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어느새 6월, 한 해가 접힌다는 그 6월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안고 있을까 생각하며 문을 열어봅니다. 오늘 소개할 길은 지난번에 이어 부안 마실길 3, 4코스입니다. 부안군 서해안변에 있는 산책길, 하늘, 바다, 산, 들을 가로지르며 걷는 길로 서해바다를 바라보며 갯벌과 벗하며 걷는 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3코스와 4코스를 걸었습니다. 3코스는 적벽강 노을길이라고도 하고 4코스는 해넘이 솔섬길이라고도 부릅니다. 1, 2코스를 마쳤던 성천항에서 시작하여 격포항까지 8.8km, 다시 격포항에서 솔섬까지 5km, 두 구간 총 14km 정도가 되는데요. 자, 그럼 부안 마실길 3코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걸음을 멈췄던 성천항에서 하섬 전망대, 이곳은 한 달에 2번 1일과 15일 무렵에 썰물이 되면 바닷길이 열린다고 해서 유명한 곳이죠. 하섬 전망대와 출렁다리, 그리고 반월 안내소, 적벽강, 수성당, 후박나무 군락지,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해넘이 체화대, 격포 해수욕장, 채석강, 격포항까지 이르는 길입니다. 지난번에는 비가 와서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날은 창창하게 아주 맑았습니다. 3코스는 약간의 오르막이 많은 곳인데요. 저는 수월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걷는 분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코스는 비교적 숲길로 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걸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코스 때도 그랬지만 꽃들이 하얗게 피어 있어 바다와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장관인 곳이 많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꽃은 샤스타 데이지와 설령 쥐오줌풀, 의아리 이런 꽃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또 이때쯤엔 곳곳에 핀 하얀 찔레향이 들장미 소녀 캔디의 느낌을 주기도 하는 향기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답사할 때는 피지 않았던 샤스타 데이지는 이미 만발해서 들판을 하얗게 수놓았고요. 그리고 꽃이름에 비해서 꽃송이가 아름다웠던 설령 쥐오줌풀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고 있는 이 와중에 꽃이름을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향기만 남았습니다. 왜 쥐오줌풀인가 바로 알 수 있었다면 그 냄새가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하섬, 새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하섬, 연꽃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하섬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섬을 볼 수 있는 전망대와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그 부근의 꽃들이 정말 예뻤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꽃이 샤스타 데이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꽃들을 보는 순간 이곳에 다시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마다 사진으로 남기며 여념이 없었는데요. 누가 찍어도 작가가 아니어도 작품이 될 만한 그런 풍경이었다면 여러분 그려지실까요? 그곳엔 나무 계단들이 많습니다. 나무 계단을 건너며 꽃들을 보며
그리고 곳곳에 산딸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산딸기를 따먹으며 바닷길을 걷는 그런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45명의 사람들이 꽃처럼 여러 갈래의 모습을 하고 제잘거리며 기분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숲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숲길이 끝나고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숲길을 걷다가 도로를 만난다는 것은 참 뭔가 삭막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저희가 적벽강 쪽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갈 겸 반월 안내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 반월 안내소에서 적벽강까지 걷는 길은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루하다고 느끼실 만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단풍나무들이 몇 그루 있는데요. 잠깐씩 들이우는 단풍나무 그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을 만큼 삭막하고 떼약볕이 내리쬐는 공간이라면 여러분 와닿을까요? 자, 햇볕 아래에 터덕터덕 여러 번 걸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뒤돌아보니 많이 지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고생 끝에 보람이 있습니다. 드디어 적벽강입니다. 이곳은 송나라 때 소동파가 즐겨 찾았다는 곳과 비슷하여 이름이 적벽강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곳에 몇 번 가봤지만 늘 그 앞에 서면 뻥 뚫리는 가슴이 늘 벅찬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엔 차량도 사람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옆으로 눈 돌려보면 예전에는 없던 화장실도 새로 지어져 있고 그리고 늦게까지 피어있는 키 작은 유채밭이 초록과 어우러져 사진 찍는 곳에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빨간 그네는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포토존이기도 하였는데요.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벗어나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후박나무 군락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안이 후박나무 군락지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엔 더 북쪽인 인천에서도 자라고 있고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니 기후위기를 또 한 번 느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부근에 수성당이라고 있는데요. 이 수성당은 서해바다를 걸어 다니며 깊은 곳을 메워주고 그리고 위험한 곳을 표시하며 어부들을 보호해주는 계양 할머니를 모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들러서 잘 감상하고 오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자, 이곳을 벗어나면 다시 도로와 인접한 곳을 걸어서 채석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채석강 많이들 가보셨죠? 7천만 년 전에 퇴적된 채석강. 이 채석강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태백. 이태백은 강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다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이 채석강입니다. 그곳과 비슷하여 이름이 채석강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들을 때 연인들이 이곳을 찾으면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헤어지지 않았을까 궁금한 생각을 하며 이곳을 걸었습니다. 관광지인 채석강을 지나면 다기봉으로 올라가는 길과 그렇지 않고 바로 왼쪽으로 길을 틀어서 만날 수 있는 격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많이 지쳐있고 배도 고파서 다기봉 정상은 포기하고 왼쪽으로 길을 틀어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격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은 유난히 또 식당이 많기도 하죠. 그래서 일부는 그곳의 식당을 이용하고 일부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4코스를 시작하였습니다. 4코스는 눈앞에 계단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겁을 먹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속속 출연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걸어보기로 하고 여러 사람들은 같이 걸었습니다. 그 계단으로 시작하여 봉수대를 오르는 길인데요. 이 길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참 우습게 보고 걸었는데요. 이런 곳까지 올라와서 봉수를 올리려면 오다가 지치겠다라고 농담을 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45명, 4명이 차를 타고
41명이 걷게 되었는데요. 이 41명의 간격이 벌어질 만큼 다들 고생이 많았던 구간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걷던 분은 제가 제일 앞에 걷는데 지쳐서 제일 꼴찌로 오게 되기도 했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무건 수행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곳입니다. 자, 이곳을 올라서 봉수대를 지나고 산길을 내려가면 드디어 불멸의 이순신 촬영지인 전라자수영 세트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고생한 동행인들에게 좀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해변가를 걷기도 하고 바닷물에 발을 적시기도 하였는데요. 날이 더워서인지 바닷물에 적신 발들이 무척 시원해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이어 서둘러 궁항을 지나고 상록 해수욕장을 지나고 그러는데요. 정말 햇볕이 정말 강했습니다. 물도 떨어지고 바닥도 흙길이 아니고 콘크리트가 많아서 이미 산을 오르며 지친 지 오래인 사람들의 표정이 들어왔습니다. 3코스까지가 좀 딱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였는데요. 그래도 저희 목적지는 4코스니 계속 걷게 되었습니다. 좀 걷다가 보면 변산 경찰 수련원이라는 곳이 있죠. 그 부근에서 만나게 되는 샤스타 데이지가 3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참 예뻐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풍경이란 것도 여유가 있을 때 우리 몸에 깃드나 그리고 우리가 여유를 부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코스는 그늘이 없는 곳이 참 많았고 바닥도 흙이 아니고 해수욕장을 걷는 곳도 많았고 물도 다 떨어졌는데요. 이곳을 걸으실 분들은 물도 든든하게 준비하고 쉬면서 가는 여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팀들은 빨리 끝나기를 바란 것처럼 쉼에도 여유가 없이 재촉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적지를 향하여 터벅터벅 걸었던 것 같습니다. 좀 즐기면서 걸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터벅터벅이란 말에 이미 저희가 어떤 상태였는지 모습이 그려지시죠? 자, 드디어 해양수련원 솔섬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솔섬이 보이는 곳에 해넘이 솔섬길이라는 표지가 있지만 대 6명 정도만 이곳에서 사진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주저앉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길을 걸을 때는 욕심을 부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건 14km의 길을 우린 걸었습니다. 처음에 설렘과 기쁨이 계속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체력과 기후가 주는 이유도 우린 감안해야 했으므로 나고자 없이 마쳤다는 것만으로 보람인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부안 마실길 3, 4코스를 걸었습니다. 적벽강 노을이나 해넘이 솔섬을 눈에 담진 못했지만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길이라 더 정감 있고 포근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 즐기시려면 코스를 2개씩 잡지 마시고 한 코스씩 여유롭게 걸어보시길 권합니다. 저도 이젠 여름에 걸으면 좋을 길을 찾아 걸어보려 합니다. 그늘도 계곡도 함께 있어 지친 걸음에 보약이 되어줄 길.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자연은 어딜 걸어도 언제 걸어도 위안이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걸을수록 고마워지는 자연의 소중함이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하길 빌며 이 시간 마칩니다. 여러분의 계절에도 길들이 담기길 바라며 6월에도 어디서나 행복하시길 빕니다. 지금까지 계절이 길을 만나다를 진행한 이지영이었습니다.